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어른들의 근거 있는 자신감, 즉 윤리 효능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윤리 효능감을 높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효능감을 높이는 그 바로 첫 번째는 원칙 알기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영어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려면요? 역시 수학을 공부하면 되죠. 그럼 윤리적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윤리적 측면 역시 아는 것, 공부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윤리적 기업이 되고 싶다면 윤리와 윤리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웬 근자감인지 우리는 윤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태도가 무서운 이유는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윤리는 관념에 머무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는 실체적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가능한 구체적인 윤리적 지식을 아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윤리 효능감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윤리적 성공의 경험 쌓기입니다.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천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갖는 건데요. 윤리적으로 성공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윤리는 너무나 가치롭고 위대하지만 윤리가 무너지는 그 지점은 매우 사소한 지점이며 윤리를 실천하는 그 지점 역시 매우 사소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 아주 작은 윤리적 실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윤리적 실천을 성공시킬 수 있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만 잘 따라서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공적으로 윤리적인 실천을 해낼 수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 바로 내 주변에서 시작할 것. 둘, 아주 사소하게 시작할 것. 셋, 지금 바로 실천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실천해 볼까요? 지금 앞에 연필과 메모지가 있다면 지금 한번 준비해 보세요. 뭐 핸드폰의 노트 기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3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는 동료에 뒷담화하지 않기,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정지선 지키기,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 등 일상 속에서 손쉽게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좋은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내가 만든 아주 사소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롭게 변화하는지, 우리의 시점이 얼마나 가치롭게 변화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간접 경험을 통해 성찰하기입니다. 다시 수학 공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수학의 응용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려운 응용 문제일수록 기본 개념을 잘 익히고 원리를 파악하면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윤리가 사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가 배운 개념 그대로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다양한 변이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응용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응용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냐면요, 타인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나의 삶에 응용할 때에는 성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조할게요. 어떤 노력이라고요? 네, 성찰의 노력입니다. 그럼 누구의 경험을 찾아봐야 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자료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이야기를 단순히 알고 있으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유사한 가치관의 사회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 효능감을 높이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표현하기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표현하냐고요? 바로 윤리적 약속을 잘 실천한 나 자신에게 칭찬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표현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예요. 어떻게 칭찬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혜영아,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했어. 자, 이렇게 거울을 보고 칭찬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사실 조금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다지 효과적인가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윤리적 약속 3가지를 잘 지켰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좋은 걸 사준다든가 이렇게 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보상만으로도 매우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리에 스티커 하나 붙여주기, 잘했을 때 체크하고 확인 표시하기, 이처럼 나만이 볼 수 있는, 하지만 나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행위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윤리적 실천이 바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강한 사회를,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어른이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이 좋은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